안녕하십니까, 정재인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의 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.3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도 뭐 1%대 이상 상승을 좀 해주면서 금일 한국 시장도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우선 시장이 좀 제법 많이 밀렸어요. 제법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우선 고용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증가를 좀 해주는, 소폭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. 일단 고용 쪽에 있어서 조금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또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은 일라이릴리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. 뭐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시간에서는 약 한 3% 이내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는 좀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시장에 있어서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, 이 부분들이 환율하고 금리,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우선,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, 하루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저점을 깨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우선 기준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1340원 요 정고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이 40원짜리대를 하회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61선 언저리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밀리는 것보다는,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어찌됐든 환율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달러를 좀 보게 된다라면,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곤 있어요. 아직까지 하단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일단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. 특히나 국채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연준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그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하면서 코멘트가 좀 시작되기 시작했죠.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, 미국 재무부 쪽에서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, 이 부분들을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여서 발행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. 또한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,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종결이 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.7%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2년물 같은 경우는 4.996%, 이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는데, 국채 금리까지도 안정을 좀 찾아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계속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. 즉, 안정을 찾아가고 고점을 이제 만들어가는, 고점이 좀 나왔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
어제 그렇지 않아도 양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우선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좀 올랐어요.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요 자리대에 61선과 1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가 있어요.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.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. S&P 500 시장을 좀 보더라도 요 자리대까지 요 저항 자리대 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대죠. 61선과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.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계속 이제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우선 어제 요 갭을 메우는 그 시도가 좀 나왔었어요.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갭을 메웠다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아마 상승 출발해서 소폭 좀 눌릴 수도 있는 음봉의 좀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요 갭은 한 번쯤은 좀 메꿀 수 있다.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기본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요 갭을 메워주는 이쪽 갭을 먼저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나. 오히려 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어제 특히나 2차전지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.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8%대 급등이 좀 나왔었죠. 포스코홀딩스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21일 날이죠. 21일 날 공매도에 관련한 법안 소위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, 요 부분들이 나오겠죠?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과열이 됐던, 많았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쇼커버 가능성도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 2차전지 쪽에 공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 시장은 낙폭과대예요. 뭐 2차전지 쪽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낙폭과대로 좀 빠졌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좀 더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버티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도 이제 경기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어제 신규 상승 청구 건수를 좀 소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쪽의 비농업 취업자 수도 좀 예상이 되고요. 비농업 취업자 지수 요것도 발표가 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도 마찬가지로 좀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서비스하고 합성 PMI 이쪽 지표도 얘기 있고 비제조업 PMI도 예정이 되어 있죠. 요 지표들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다음 주가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로 좀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어제 일단은 외국인 쪽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줬어요. 그러다가 막판에 가면서 선물에 있어서의 매수를 축소를 시켰고 종가로는 매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
그러면 선물 쪽에 있어서의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매도가 나왔어요. 오늘 외국인 쪽이 선물을 다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320포인트를 강하게 넘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거예요. 만약에 이 자리대를 강하게 넘어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323, 요 언저리대까지 시도가 나오겠으나 강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한번 눌러주는 다음 주에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봐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낙폭과대로 빠졌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는 좀 나올 거예요. 근데 어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좀 많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2차 전지 쪽은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여기 다른 업종군들로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.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뭐 방산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. 뭐 테마성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게 17일 날 이슈가 있죠. 이제 법안이 개정이 좀 되죠. 그러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겠냐.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방산 쪽 섹터도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급등 나왔습니다. LIG 넥선도 뭐 여러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. 요날 장 끝나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괜찮습니다. 낙폭과대로 좀 빠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쩌면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시초가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. 시초에 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음봉으로 좀 소폭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환매수를 해준다라면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준다라면 나는 양봉으로 좀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음봉의 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수주잔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세요. 일단 여유 있게 좀 본다면 실적이 기반이니까 실적 기반형의 좀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.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수주잔고 셀 기준으로 1000조 돌파했죠.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, 조선, 전력, 변압기 쪽이죠. 이쪽이 수장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은 조정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강세입니다. 바이오 쪽은 선별적인 강세인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은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고 투자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요 제약 바이오 쪽 섹터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IT 부품주들 쪽에 있어서 이제 재고가 소진이 돼서 신규 발주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품주들도 나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. 결국은 시장이 낙폭과대로 좀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이 계속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를 살리면서 상승을 해준다라면 이게 이제 새로운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리는 요거를 좀 찾고 체크를 해야 돼요.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도 섹터라는 것 자체가
기존에 강했었던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쪽이 다시 또 이어가서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새로운 신규 주도 섹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연말 쪽에 시장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위해서는 신규 주도 섹터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찌됐든 시장이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반등이 좀 제법 나와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요.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힘들지만 영상 보시고 힘들 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영상 올릴 때 계속 제 메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